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국에서 광주가 가장 투표율이 높았는데 불법 계엄을 겪으면서 정권 교체 의지가 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과 이에 대한 지역의 기대를 살펴봤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자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됐습니다. 오늘 출근길 버스 이용하신다면 서둘러 나서는 게 좋겠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새벽 첫 차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8시간 넘도록 이어진 인근 담채 협상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천홍희 기자, 파업으로 버스 배차 간격이 늘어났다고요? 네, 현재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파업이 결정된 만큼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시민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이번 파업으로 버스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13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 10분 정도 간격으로 오던 버스가 20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은 어제 오후 4시부터 8시간 넘도록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사 간 쟁점은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만성 적자를 이유로 임금 동결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매년 버스 회사에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광주시도 협상 자리에서 시 재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오늘 새벽 첫 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버스가 평소보다 10여 분 늦게 도착하고 있고 진월 177번, 첨단 192번 버스 등 8개 노선의 버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광주시는 비노조원과 전세버스 등을 투입해 버스 운행률 70% 수준을 유지하고 등하교와 출퇴근 시간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시내버스 시간표는 빅골 콜센터 120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위기를 넘어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대한민국 제4기 민주정부의 출범을 선언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내세우며 진보냐 보수냐가 아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와 안보에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고 청년, 여성, 노인 등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진짜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호남과 전남 지역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출범한 만큼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로 출발한 이재명 정부. 과연 분열을 넘어 변화와 회복의 국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음연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에는 광주와 전남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불법 계엄을 겪으면서 정권 교체 의지가 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역민들은 김문수, 이준석 후보에게도 의미 있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지역 투표율에 담긴 민심을 주현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는 광주와 전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바탕이 됐습니다. 광주는 총 유권자의 83.9%가 투표에 참여해 이 대통령에게만 84.8%의 득표를 몰아줬습니다. 투표율 전국 1위입니다. 전남에서도 83.6%의 투표율에 85.9%의 지지로 이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 득표율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광주 5개 자치구 모두에서 고른 지지를 보냈는데 특히 광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이 대통령에게 몰아줬습니다. 무너진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향한 바람을 투표로 표출한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입니다. 그동안 너무 이제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그런 일을 모두 다 말끔히 해소하고 좀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잘 때도 그거 투표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광주 시민들은 그러면서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에게도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역에서 8.02%를 득표한 김문수 후보는 동구 지산 2동 13.47%를 최고로 남구 봉선 2동 13.38% 등 지역 17개 동에서 10%가 넘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조선대가 위치한 동구 서남동에서 12.4%, 전남대가 위치한 북구 용봉동에서 10.3% 등 비교적 높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외연 확장이라는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진보세가 강한 광주에서 두 자릿수 득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주를 찾아 지역의 수건 사업을 직접 나서 정리하겠다며 표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약속만 하고 좀처럼 진척이 없어 애를 먹던 사업들인데요. 어떤 정책들이 포함됐는지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의 첫 번째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선진국보다 높은 인공지능 예산을 배정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분야가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약속한 것은 지역의 의미가 큽니다. 제가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재를 키우고 기업을 유치해 동구 등 원도심을 인공지능 창업 중심지로 만들고 서구에는 국가인공지능 혁신연구원 등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1단계 사업 이후 멈춰있는 2단계 사업, 즉 AX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실증밸리 조성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2조 원을 투입하는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가 1차 유찰 이후 재입찰에 들어갔는데 이를 유치하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AI 2단계 사업과 초거대 컴퓨팅 센터를 만드는 일, 그렇게 되면 우리 광주는 기업이 더 몰려들 것이고 많은 인재와 생태계가 구축되어서 명실상부한 AI 중심 도시가.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 외에 정부 지원을 위한 법을 만들었으니 이를 실행해야 한다며 직접 관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 지원해서 반드시 옮기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처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부터 효천역 구간 3단계 건설과 호남 고속도로 확장,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추진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같은 공약이 국정과제로 담기는 일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얻기 위해 전국 단위의 활발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이른바 골목골목 선대위와 함께 전남의 국회의원들도 지역을 돌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선거운동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는 김대중을 배출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그 찬란한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반드시 그 이상으로 이재명을 2월 3일 날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에 있습니다. 목포 시민들께서는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야 우리 국민 주권 정부, 민주정부 탄생할 수 있어요. 절대 혼자 속으로만 지지하지 마시고 막 소문내고.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거짓말쟁이다, 불안하다. 저는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김대중을 보라. 그가 불안했지만은 대통령으로 가장 성공한 대통령 아닌가. 저는 이재명은 제2의 김대중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훨씬 우리 목포 시민이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과 전남에서 일으킨 이 피어올린 이 작은 불꽃을 잘 살려서 충청도로 보내고, 충청도에서는 좀 더 커진 들불을 만들어내고, 경기도에 도착하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들불로, 불꽃으로 만들어서 이번 대선에서 압승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 첫 고위직 인선에 보성 출신의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 장흥 출신의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발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선서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위성락 황인권을 포함해 국무총리 후보의 김민석 의원 등 6명의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민에게 충직하고 전문성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자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됐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꼭꼭 숨긴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차를 몰고 바다로 추락해 아내와 고등학생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지모 씨입니다. 지 씨는 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계획된 범죄인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광주지방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쯤 진도군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2 아들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 씨는 차가 바다에 빠지자 가족을 남긴 채 홀로 탈출한 뒤 인근 야산에서 있다가 날이 밝자 직장 동료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4시간 만에 광주 소구 양동시장 인근에서 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인 지 씨는 1억 6천만 원의 채무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가족과 함께 죽으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일단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본인만 나온 거예요. 지 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아내와 아들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면제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 씨가 광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편을 제공한 혐의로
직장 동료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을 왜곡하는 게임이 해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미국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유통되는 이 게임에는 전두환의 사진을 내걸고 광주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국내에서는 접속을 차단했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법 적용 한계 때문에 접속 차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교부에 구체적인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 거점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 21대 대선 공약에 지역사회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광양만권 공항활성화협의회는 여기에 더해 간이역 신설과 활주로 연장, 공항버스 운행 등을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해 새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9월 18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광양만권 공항활성화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동안 협의회는 운항 스케줄 조정과 주차장 확보, 항공사 손실 지원, 신규 항로 유치와 기존 항로 유지 등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과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열린 실무위원회의에서는 접근성 개선과 거점 공항 승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여수공항 간이역 신설인데 지금의 신풍역을 명칭 변경에 활용하거나 공항 인근에 신규역을 설치하자는 제안입니다. 광양만권은 물론 전북권까지 여수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과 수익성 문제로 지금은 사라진 공항 버스의 도입입니다. 어디서든 30분 안에 공항에 올 수 있는 직행 노선으로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지원하자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항 활주로 연장을 통해서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00m에서 2,800m 정도만 늘어난다 그러면 공항의 안전성 문제도 확보가 될 것이고 끝으로 올 연말 예정된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활주로 연장과 거점공항 승격을 반영시키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전방위 노력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의 기대감과 새 정부의 관심도 높다는 점입니다. 여수공항은 현재의 열악한 상황에도 2021년과 22년 연간 이용객 100만 명을 넘기며 가성비 높은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공항은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 지역에 있고 상업의 중심지, 또 관광, 마이스 상업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입지적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수공항의 활성화는 특히 산업위기 지역에서 벗어날 활로 개척은 물론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수공항 활성화라는 해묵은 과제가 지역사회의 계속된 노력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력거래소가 지난달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 입찰을 공고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지역 입찰 사업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존 제주 지역 외에 처음 마련된 육지부의 입찰 대상 물량은 500메가와트 규모로 낙찰 사업자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구축해 전력을 충방전하는 사업을 15년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도, 시군 합동 개통안정 ESS 지원단이 희망 사업자를 위한 부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에 함께 나서 지역 사업자의 진출을 도울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물가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외식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광주는 3.4%, 전남은 3.1% 상승했습니다. 또 가공식품 물가 지수 역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광주는 3.2%, 전남은 3.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은 광주가 1.8%, 전남은 1.5%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119) 신고자에게 출동한 차량의 위치와 응급대처 요령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강원도에서도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신고 즉시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춘천문화방송 김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상황실로 119 신고가 걸려옵니다. 인제의 한 중학교에서 과호흡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입니다. 소방대원이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신고자분 문자 메시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금 출동하는 차량 위치와 응급조치 요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즉시 구급차 위치를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119 출동 알림 서비스입니다.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이렇게 119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즉시 발송되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 출동 차량의 위치와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화재나 구조, 구급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응급대처 요령까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면적이 넓어 골든타임 확보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신고자의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 구급차 한 대당 담당 면적은 123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37배나 됩니다. 신고자에게 출동 차량의 위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동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느끼는 초조함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고령자나 다문화 가정과 같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신고자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울산 북구점에 이어 남구점에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울산 지역 4개 매장 가운데 절반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건데요.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홈플러스의 입장에도 직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 직원들이 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남구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지난달 29일. 앞서 15일 북구점 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직원들은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을 빌미로 대량 폐점과 고용 축소 절차에 들어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이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곳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우리 지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며 만일 영업이 중단돼도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 매장 4곳 가운데 절반이 폐점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곳이 문을 닫게 되면 중구점과 동구점으로 전원 배치가 될 텐데 과연 홈플러스가 직원들의 고용을 끝까지 보장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이 몇백 명이 되는 인원이 중구점, 동구점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원이 많다고 남아돈다는 이야기를 내 하거든요. 홈플러스가 폐점 결정을 내리면 매장의 입점해 있는 수많은 상점들도 함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대형마트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우려도 큽니다. 서운하지. 네. 지금 많은 걱정해요. 그러지 않아도 없지. 제일 첫 번째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냥 아쉬운 마음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폐점 여부도 알 수 없이 고용 승계는 문제없다는 홈플러스의 말만 믿고 있어야 하는 직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프로야구 관중이 역대 최소 경기 만에 5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만 홈 관중이 3% 줄었습니다. KBO에 따르면 올 시즌 28경기가 치러진 광주 챔피언스 필드를 찾은 관중은 47만 6,6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 감소했습니다. 한 경기당 평균 관중도 지난해 17,500여 명에서
올해는 17,000여 명으로 줄었는데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관중 수가 감소한 겁니다. 이는 압도적인 성적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김도영과 나성범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에 따른 성적 부진으로 성적이 하위권을 맴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가 몽골 울란바토르 비엔날레에 초대돼 오는 8일부터 칭기즈칸 국제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인남 작가는 한국의 노을과 몽골의 달빛을 소재로 한 설치 작품 한몽의 빛 등 자연과 문명의 교감을 표현한 10개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인남 작가는 이번 달 로마 콜로세움에서 한국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